볼로냐 스파게티밖에 모르는데 참여해도 되나요? 용감한 알토렘님. 제 지인. 구지현 교수님 화이팅해요. 그 제자입니다. 취미고입니다라고.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저 오늘 다 지인지 네, 찬스를 다. 네. 장인어른도 좀 글 남기실 법한데. 어떻게 이러려고- 접속하는지 알아요. 네. 진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진짜 하나만 골라주시면요. 저는 볼로냐 음식 중에서요? 죄송해요. 너무 제가 어려운- 정말 못할 짓을 한 거죠. 저는 그냥 그 한판 아. 딸리에라는 그 우리로 치면 도마 음식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모두 만주가 나오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모두 만주인데요. 그거랑 람브루스코를 먹는. 왜냐하면 혼자 가서 먹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갔기 때문에 그걸 못 먹었죠. 네, 그래서 그게 제일 먹고 싶더라고요. 네. 교수님 너무 고민하는 너무 고민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비디오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나가고 있어요. 아니요, 아마 작가님보다 제가 사이즈가 2배로 나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작가님이 너무 안쪽에 아니, 제가 자리 너무 배치가 안 좋지 됐나? 않아요. 왜냐면 누가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거를 혼자 한 판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이게 좀 말을 못 하겠네. 근데 근데 이미 하셨어요. 말씀. 이미 하셨는데요? 저는 뭐 어쩔 수 없죠. 비디오가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뭐 변명은 못 하겠고. 저는 볼로냐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려운데 이 볼로냐 요리의 기본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뭐 딸라텔레 라고도 있고 뭐 토르텔리니 그것도 이제 있지만 조그만 만두, 예. 요만한 거. 그거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제 브로도라고 하는 그 육수거든요. 그 육수를 내기 위해서 이제 그 닭이 노게라든지 우설이라든지 이런 고기들을 넣고 푹 삶아요. 그래서 그 육수를 빼가지고 육수를 가지고 이제 그 소스도 만들고 뭐 이제 만둣국 이것도 만들고 하는 건데 그럼 삶고 난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기를 이제 썰어서 이제 내는 우리로 치면은 약간 수육 같은 거에 볼리토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일 먹고 싶네요. 너무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교수님 지금 근데 너무. 이게 이제 볼로냐 사람들 얼굴이거든요. 이제 왜 붉은색의 도시인가? 요 네. 아까 이제 잠깐 협동전 나왔지만 세계 도시라는 게 여러 의미가 있는데 중의적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벽돌 문화가 발달해 있어서요. 그러니까 벽돌색이 빨간데 그게 이제 빛바래지면서 이제 오렌지의 도시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볼로냐가 오렌지의 도시다. 빛바랜 붉은색이니까. 네네, 빛바랜 붉은색이라서 오렌지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게 더 멋있는 말이긴 한데 중의적으로 그 붉은색 도시라고 하는 게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기서 이제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이 그 토리노하고 볼로냐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리에 가면 공산당원을 막 모집한다면서요. 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네 명이나 세 명이 앉아 있는데요. 진짜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토리노에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레드의 도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볼로네제 소스가 빨갛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거죠. 네. 그 벌써 눈앞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 붉은색. 네, 뭐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벽돌 색깔들이 이제 중세 때부터 쭉 이어져고. 그리고 저는 대학이 볼로냐 대학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만 놀란 거 아닐 거예요, 그죠? 대학이 이 도시를 어찌 보면 만들었고, 네. 이 도시의 근대화를 이루었고, 그죠?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볼로냐가 일단 그 당시에는 진짜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마 제가 뭐 좀 과문한 것도 있고 정확하진 않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자 대학생을 받은 거죠. 그리고 여자 대학생들한테 학위를 주고 그게 벌써 몇백 년 전에. 1200년 정도니까 그러니까 거의 예. 뭐 900년. 네. 그렇죠. 그죠? 2000. 예. 영국 말이 안 되던 시기거든요. 800년 전에. 말이 안 그때는 되던 시기거든요. 사실 중세는 여성을 마녀로 몰아서 네네. 그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옥스퍼드가 1900년대 초에 여자들한테 학위를 준다 그러니까 그 졸업생이 와서 데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주지 그로부터 말라고. 네. 700년 전에. 그렇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교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개방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개방성은 사실 대학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이 도시가 자치도시, 꼬뮌네를 이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치도시를 위해서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전쟁을 해서 항상 이긴 것도 아니고
계속 뭐 이기고 지고 하는데 어쨌든 그 자치 도시를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볼로냐 대학교, 그러니까 볼로냐 개방성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이 여자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라우라 바시라고 하는 이 분인데, 이제 볼로냐의 그 메인 도로 중에 라우라 바시라는 도로변이 아예 있을 정도로, 예. 이게 볼로냐 대학이, 볼로냐는 사실 아까 물론 지금에야 이제 먹는 거 미식의 수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볼로냐는 훨씬 더 오랜 역사로 볼 때는 대학 도시라고 부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볼로냐 대학이 처음에 이 탄생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는 이제 대학이라고 그러면 이제 학교가 있고, 예, 교수가 있고, 그렇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입학하는 이런 형태인데, 볼로냐 대학교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애초에 이게 상황이 역전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개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권력의 문제거든요. 권력을 어느 쪽이 갖고 있느냐, 예, 이건데,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본론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중세 이런 시기가 되면서 법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때 무역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근데 법을 공부하면 이제 직업도 금방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법을 하겠다는 니즈는 많은데 배울 데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네네. 교수를 초빙을 한 거예요. 네네. 전국에.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개념 완전 반대인 완전히 거죠. 반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저는 이제 학교를 다녔으니까 볼로냐 대학교의 학생은 지금도 굉장히 힘이 세요. 예. 총학생장 선거를 4일 동안 해요. 야, 예. 우리나라에서 총장 선거도 그렇게 안 하는데. 선거는 안 하는데 그리고 각 그 총학생회장 후보마다 지지하는 정당이 다 그렇게 있고, 그래요? 예. 정말 세게 하거든요. 와. 예. 그 정도로 학생의 힘이 강하고 학생의 힘이 강한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학생들은 항상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을의 위치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얼마든지 이 사람 자기들이 돈을 내서 교수를 고용했기 때문에 이 힘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공유를 한 거죠. 힘이 공유가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회가 개방이 되고 여성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통이 대학의 전통으로 굳어졌고, 또 학문이라는 게 원래 이제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도시라고 하는 전통 자체가 지금의 나중에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협동조합이라든지 미식의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다 그 뿌리가 여기 있는 어우러지는 거고 네. 서로. 개방성이 이제 사회 전반으로 퍼진 거죠. 멋진 도시입니다. 네, 사실 그런 도시를 역사적으로 별로 본 적이 없어서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좀 놀라웠죠. 아까 잠깐 말씀하신 협동조합, 그거를 이제 우리는 사실 이제 요새 좀 몇 년 전부터 소비 이런 네네. 쪽에서나 이제 공동체에 생겼죠. 생겼기 때문에 아직 잘 무슨 말인지를 모르실 거예요. 네.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협동조합은 그러니까 경영자와 그 노동자, 그러니까 종업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경영자가 1인 1표가 되는 어떤 회사의 형태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 땅의 크기 혹은 어떤 생산량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한 표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부농이나 소농이나 중농이나 평등한 거죠. 그러니까 소농은 소농대로 자기의 어떤 농업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농이 소농을 병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한 표니까.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고대 역사를 보면 다 토지제도가 붕괴하면서 그러니까 검문세가들이 토지가 집중되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검문세가들은 세금을 잘 안 내는데 그렇죠. 토지가 집중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유민이 돼서 산으로 둘러다니면 국방도 안 되고 세금도 안 걷어지니까 나라가 망하는 건데요. 고대 로마도 그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도 다 그렇게 해서 망한 거니까. 근데 협동조합은 그런 걸 막는 거죠. 유민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점이고, 지금도 지구에서 아프리카나 남미나 동남아에서는 이런 유민화가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막는 거죠. 협동조합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농업협동조합인데요. 왜 농업협동조합 예를 들냐면 이탈리아가 와인이 굉장히 괜찮아요. 근사하고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프랑스 와인에 비해서는 비싸지 않고요.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와인 하면 프랑스를 먼저 쳐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프랑스 와인은 포도 품종이 레드 같은 경우는 많이 먹는 게 한 10종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진짜 많이 먹는 건 한 3-4종류밖에 안 돼요. 근데 이탈리아는 포도 품종이 2,000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판매되는 건 600종류예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협동조합이 있어서 분홍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서 조상 방식대로 만들어도 팔리거든요. 협동조합에서 사주니까. 그래서 이탈리아 그 통계를 보면 이탈리아 포도 그 농장의 평균 면적이 2헥타르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네, 근데 미국이나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호주 같은 경우는 거의 30헥타르가 넘어요. 그러니까 40헥타르 가까우니까 거의 20배 이상 큰 거죠.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은 그만큼 집중이 된 자본의 집중이 된 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원론적으로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이게 협동조합으로 그치지 않고요. 이게 협동조합이 점점점 진화하고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농업 협동조합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볼로냐가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와요. 근데 외국인들은 오면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애를 봐주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아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육아를 돌아가면서 이제 봐주고 또 이제 그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이게 봐주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얘네들이 처음에는 육아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크잖아요. 그죠. 당연히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요 육아 협동조합에서 처음에 키우던 애들이 이제 크니까 이 협동조합이 볼로냐에 있는 그 초급 교사 협동조합이랑 건축가 협동조합이랑 컨택을 해서 유치원 지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러면 유치원을 지어주겠다 해서 10개인가 유치원을 지었어요. 그럼 걔네들이 또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하는데 그럼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급식에서 이제 뭐 생산물 협동조합, 농산물 협동조합, 요리사 협동조합이 달라붙어서 커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취업률이 되게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에서 그치지 않고 연합하거나 뭐 컨소시엄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커져 나가는 거죠. 멋지다.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특히 볼로냐 사람들은 협동조합이 없는 삶이라는 걸 아예 생각조차는 못하는 거죠. 뭘 해도 협동조합이 있으니까. 와, 진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좀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조금씩 좀 네. 너무나 초보 여기는 단계. 아주 몇백 오래전부터 년을.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대기업을 가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볼로냐 사람들은 협동조합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죠. 만들 생각을 하는 그리고 거죠. 실제로 볼로냐 50대 기업 중에 그 상위 뭐 15개, 50개 상위 50개 기업 중에 협동조합이 20개인가 그래요. 오. 그러니까 전혀 나쁜 기업이 아닌 거예요. 예.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보통 우리가 약간 그 적자 날 것 같고 예, 협동조합 예. 하면 되게 힘들게 그러니까 네네. 간신히 꾸려갈 것 예, 같은데 예. 그게 아니라 예. 운영도 잘 되는. 정의감에 사는 것 같잖아요. 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부유하게 살아요. 협동조합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인류가 꿈꾸는 이상적인 도시에서 그분들은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뭐 그렇게까지는 거기도 아니에요? 고민이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선순환 구조를 잘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치도시, 자유, 그 다음에 어떤 평등, 교육을 중세 때부터 만들어 놨고요. 그게 지금까지 와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